정부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라. 연일 터지는 초강경 메시지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고 나면 뛰는 대출금리.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의 공포는 현실이 됐고요. 그 결과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의 12개 규제지역에서도 5, 6억 원 이상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토어제로 묶인 경기도 12곳으로 비싼 서울을 떠나 좀 더 넓고 쾌적한 경기도로 떠났던 분들이 매수한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국토부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 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준서울 입지로 한때는 신축 프리미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신축 아파트조차 신고가 갱신은 자취를 감췄고 구축은 수억 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지역은 광명시 일직동. 눈에 띄는 단지는 유플래닛 광명역 대시항입니다. 2020년식 1500세대의 준신축 대단지로 KTX 광명역 1호선 그리고 예정된 신안산선, 월곡판교선까지 있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교통 허브입니다. 실제 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로 최근 2개월간 파크자이, 써미플레이스와 함께 광명역세권 내 거래량 1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흐름은 예외가 아닙니다. 전용 36평이 5월 1월 최근 13억 5천만 원에 거래, 직전 고점 대비 1억 7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11%. 현재 매물수는 49건입니다. 동일 역세권 내 더 큰 낙폭도 있습니다. 광명역 써미플레이스는 무려 6억 3천만 원 하락, 하락률 31%를 기록했고요. 광명역 파크자이도 2억 8천만 원 하락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광명시 역시 신축 구축을 가리지 않고 조정의 흐름이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흐름,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이어서 하안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두 단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하안동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입니다. 이 단지의 전용 45평형이 작년 12월 마지막 날에는 거의 15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그런데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 평형에서 무려 4억 5천만 원 하락한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 외 동일 평형에서도 3억 중반에서 4억 2천만 원이 빠진 실거래가 연이어 포착되었습니다. 하안동의 주된 하락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두 번째 단지는 주공일 단지입니다. 1989년식 총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입니다. 이곳은 소액으로 서울 인근 재건축을 노릴 수 있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히며 실제로 하안동 내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물수는 32건입니다. 하안동의 전체적인 하락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광명의 한 곳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화동입니다. 최근에 광명역세권 메트로폴에로 아파트 명칭이 변경된 광명역세권 휴먼시아오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와 교육 환경이 우수하여 실거주 및 안정적인 투자 가치로 거래 잘 되는 아파트 2위입니다. 참고로 거래 1위는 3단지입니다. 2011년식 407세대 총 8개 동입니다. 지난달 1월 45평이 2억 7천만 원이 하락한 9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 동일 단지 내에서 2억 4천에서 4억 가까이 하락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광명시의 현재 매물 현황은 열흘 전에 비해 2.1%가 감소한 163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중강남이라 불리는 과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에 띄는 한 곳을 살펴보면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 청사역과 정부청사 중심지에 위치한 레미안의 코펠리스입니다. 2007년식 총 659세대 규모로 서울 강남권 및 도심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실거주하면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단지로 평가되며 과천 내 최근 거래량 2위를 기록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작년 12월에 전용 47평형이 무려 6억 원 가까이 하락한 21억 9,400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단지의 매물수는 총 21건입니다. 참고로 과천시 전체 매물 현황은 344건으로 열흘 전보다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천시 최근 거래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계속해서 작년 독보적인 상승률로 우리를 놀라게 한 성남시로 가보겠습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입니다. 눈에 띄는 단지는 바로 시범안양입니다. 학군, 역세권, 공원, 재건축이라는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단지로 분당 내에서도 최상급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1년식 약 2,500세대 대단지이며 20평대 세대수가 많아 거래도 활발한 편입니다. 최근 거래량 기준으로도 양지호 단지 안양과 함께 분당 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에는 전용 12평형이 2억 원 하락하여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하락률은 21%. 주요 단지들의 구체적인 하락 현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분당구의 현재 전체 매물수는 2,173건으로 열흘 전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약하는 신흥주거 강자인 수정구입니다. 눈에 띄는 단지는 위례포레스트 부영입니다. 2019년 준공된 준신축 단지로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아파트이며 최근 거래량 기준으로 6위에 올라 있는 단지입니다. 지난달에는 전용 33평형이 약 2억 원 가까이 하락하여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정구의 전체 현재 매물수는 1,005건으로 열흘 전 대비 7.7% 증가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655건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350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 턱밑 핵심 배우지라 할 수 있는 중원구로 가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단지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입니다. 내년 말 입주 예정으로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입니다. 8호선 신흥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입지, 규모, 브랜드, 효성 해링턴이라는 이름까지 더해지며 최근 성남 전역을 통틀어 높은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중원구 내에서는 압도적인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1월 17일 전용 24평형이 19층이 12억 5,900만 원에 거래된 뒤 같은 날 또 다른 세대가 9억 9,900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일 평형에서 무려 2억 6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20%입니다. 현재 이 단지의 매물수는 단 2건입니다. 참고로 24평 분양가는 9억 4,890만 원으로 평균 경쟁률은 11.41대 1이었고 1순위에서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원구의 전체 현재 매물수는 658건으로 열흘 전보다 3.6%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기 남부교통, 주거의 핵심 요충지인 수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입니다. 눈에 띄는 첫 번째 단지는 영통동에 위치한 벽적골 8단지 두산 우성 한신입니다. 영통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최근 거래량도 26건이 이루어져 영통구 내 거래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을 보면 지난 1월 전용 24평형이 2억 3천만 원 하락하여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무려 38%입니다. 영통구 내 이외 단지들도 하락 단지가 매우 많으며 하락률 30% 수준의 단지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통구의 전체 현재 매물수는 3,032건으로 열흘 전보다 1.2%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장안구입니다. 눈에 띄는 단지는 수원 한일타운입니다. 1999년식 총 5,282세대 매머드급 대단지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홈플러스, 조원공원 등으로 뛰어나고 향후 수원 1호선 트램 개통 예정 등 교통 호재까지 갖추고 있어 실거주 및 투자 가치 모두 높게 평가받는 단지입니다. 최근에는 거래량 4위를 기록한 단지이기도 합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달 1월 전용 33평형이 2억 4천만 원 하락하여 5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락률은 30%. 그 외 다수의 단지에서도 2억 원 전후의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장안구의 전체 현재 매물수는 2,130건으로 열흘 전보다 2%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원의 마지막 규제지역 팔달구입니다. 눈에 띄는 단지는 고등동에 위치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입니다. 2021년식 약 4,100세대 준신축 초대형 단지입니다. 지난달 1월 전용 34평형이 2억 7천만 원 하락하여 8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이 단지는 최근 팔달구 내 거래량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팔달구의 전체 현재 매물수는 1,860건으로 열흘 전보다 2.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남부의 핵심 주거지 안양시 동안구의 실거래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단지는 비산동에 위치한 더포레스트 1입니다. 2003년식 총 2044세대 대단지입니다. 연식이나 지하철역 접근성은 다소 아쉽지만 합리적인 매매가로 인해 동일권역 내 최근 거래량 2위를 기록한 단지입니다. 가격을 보면 올해 1월 전용 33평형이 3억 원 하락하여 4억 6,900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이 외에도 30%대 하락 거래가 발생한 단지가 매우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안양동안구의 전체 현재 매물수는 1,885건으로 열흘 전보다 3% 증가한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핵심 직주 근접 주거지 용인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단지는 풍덕천동의 풍림입니다. 1994년식 총 1620세대 대단지입니다. 올해 1월 전용 24평형이 2억 7천만 원 하락하여 4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이 단지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 종료 예정일은 2028년 12월 30일로 잡혀 있어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최근에는 수지구 내 거래량 1위를 기록하며 무려 62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이 단지의 매물수는 총 83건입니다. 참고로 용인 수지구의 전체 현재 매물수는 2,832건으로 열흘 전보다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입니다. 강남과 판교 접근성을 갖춘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주거 중심지로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눈에 띄는 두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손동의 이편한 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입니다. 2012년식 총 2,422세대의 대단지로 지역 내 랜드마크로서 입지와 투자자 수요가 꾸준한 단지입니다. 현재는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20분 이상 소요되지만 앞으로 개통될 인동선과 월판선 등 교통망 확충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한 단지로 평가됩니다. 가격을 보면 올해 1월 전용 48평형이 4억 2천만 원 하락하여 11억 2,500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그 외에도 하기동의 의왕배구 내링턴 플레이스 1단지는 6억 3천만 원이 하락했고 의왕파크 푸르지오는 3억 8천만 원이 하락하여 6억 7,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왕시 곳곳에서 20% 이상 최대 36%까지 하락한 거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현재 이편한 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의 매물수는 95건입니다. 참고로 의왕시 전체 현재 매물수는 1,587건으로 열흘 전보다 0.6% 증가한 수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지역입니다. 최근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보인 하남시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단지는 5호선 강일역 역세권에 위치한 풍산동의 미사강변 동원로얄주크입니다. 2016년식 총 808세대로 전용 84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하남시 내 거래량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을 보면 올해 초 전용 34평형이 2억 2천만 원 하락하여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단지의 매물수는 11건입니다. 이 외에도 하감동의 위례숲 부밀인 39평형이 3억 4천만 원 하락했고 선동의 미사강변 푸르지오 2차 39평형도 1억 7천만 원 하락하여 15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억 중후반에서 2억 중반대 하락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하남시의 전체 현재 매물수는 1,241건으로 열흘 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는 36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드리자면 11호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리시는 최대 44%, 김포시는 최대 43%, 남양주시는 44%, 안산시는 무려 48%, 평택시는 최대 50%까지 하락하는 등 비규제 지역들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들어 전국적으로 집값이 전반적인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부동산 RL14의 통계에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경기도 주요 지역들의 실거래가 하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규제 재개, 그리고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자분의 지역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리, 김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의 하락 흐름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모물이었습니다.